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2월 최근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월 산업활동 동향 주요 지표는 광공업 생산, 소매 판매, 건설 투자는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 설비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3.5만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4.1%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개인 서비스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으며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3.0% 상승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5국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의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주가는 하락한 반면 국고채 금리 및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에 따른 내수 등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제적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내외 리스크의 점검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고 피해 최소화와 경기 회복 뒷받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작업 중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성분에 의해 급성 중독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두성산업의 이 독성 물질을 제조 납품한 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세척제의 성분에 대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노동부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세척액 제조업체 대표는 현재 클로로포름의 경우 85% 이내까지는 허용되는데 두성산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클로로포름이 60% 정도 포함된 세척제를 제조해 유통업체에서 유통했다며 두성산업에 납품한 세척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세척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기환풍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자들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두성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척제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날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 사례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경제적인 유인책은 물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선보이며 채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다는 본격적인 조직 규모 확장을 위해 19개 포지션에서 130명 이상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핀다는 올해부터 신규 입사자가 보상체계를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핀다 커스텀 패키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주택 마련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 복지제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토스의 경우 116개 직군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주 4.5일 근무제와 겨울방학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9개 직군 36개 포지션에서 채용 중인 뱅크샐러드는 개발 직군에 한해 전 직장 대비 1.5배 기본급 인상, 직책자의 스톡옵션 부여, 재직 3년마다 안식휴가 10일 부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다양한 제도로 채용에 앞장서고 있는 핀테크사에서는 신입보다는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경력 직원을 중심으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유망 핀테크사 인재상의 공통점을 꼽자면 원래 그런 것을 의심하는 태도라며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이들이 한 곳에 모여 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닌 색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상생에 기반을 둔 공정한 노동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두고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노사가 함께 수행하는 노사협력 증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단위 사업장 최대 3천만 원, 단체 사업장 최대 6천만 원 지원합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드는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지역당 1에서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저탄소 디지털화,
조직 내 다양한 세대별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적합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 제공 의무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의 제도 도입과 개선을 지원하는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며 기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도 제공됩니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생애 경력 설계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경력을 설계해 근로 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퇴직 예정 근로자의 체계적 준비를 돕는 전직 스쿨과 업종과 기업 맞춤형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지원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관련 상담 사례와 현장 인터뷰를 담은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전국 21개의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에서 각종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 안내,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1,892건의 상담 지원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를 도모했으며 사업장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등을 위한 체계적 안내 및 지원으로 고용 평등의식 확산을 통한 분쟁 사전 예방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직장 내 성희롱 초기 대응 우수 사례, 미온적 사내 징계와 2차 피해에 대응한 사례 등 총 1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평등 상담실 상담사의 현장 인터뷰, 심리상담 전문가가 말하는 심리치유의 중요성 등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2년 중소기업 혁신 이용권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이용권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과 원활한 회생 및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기술 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및 재기 상담 이용권과 탄소 중립 경영 혁신 이용권 지원으로 나누어 2020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차례에 걸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ESG 및 IP 컨설팅 등 2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재기 상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영위기 기업인을 위한 개인 회생 상담을 신설해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업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며 지역별 중점 지원 대상 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당 최고 5천만 원 한도에서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용권 발급 금액의 50에서 90%를 차등 지원합니다. 다음은 채용, 임금, 노사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반적인 고용은 회복됐지만 학력 간 취업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13만 5천 명 늘어난 2,695만 3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월보다도 15만 3천 명이 많은 것입니다. 올 1월 대졸 이상 취업자는 2년 전보다 58만 9천 명 늘어난 반면 고졸 이하는 43만 6천 명 줄었습니다. 비슷하게 고용률 추이도 올해 1월 대졸 이상 고용률은 2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난 75.7%인 반면 고졸은 1.2%포인트, 중졸은 2.5%포인트, 초졸 이하는 2.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2년간 IT 등 고학력 비중이 높은 분야가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회복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1월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는 2년 전보다 각각 9만 2천 명, 10만 명 늘어난 반면 숙박음식점은 23만 9천 명 감소했으며 도소매업은 27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검진과 격리에 시간을 써야 하는 직장인들의 애를 태우는 이른바 코로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백신 휴가뿐 아니라 검사 및 격리 기간에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당한다는 제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확진으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A씨에게 회사는 개인 연차 사용 또는 무급휴가 중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사내 확진자 발생 시 유급휴가는 밀접 접촉자만 가능하고 그 외는 일괄 무급 처리한다는 회사 지침으로 한 달 월급이 다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병원 종사자들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C씨는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특정 부서와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처럼 무급휴직이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부득이한 휴직, 휴업 등에도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하여 명확한 조항이 없기에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고 근로자 개개인이 그 피해를 짊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부당한 강요를 하는 회사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해 근로감독을 벌이고 위반 사례는 처벌하는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노무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당직 근무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가 통상의 주간 근무와 다르지 않다면 당직 근무도 통상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당직 수당 외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버타운 시설 관리를 담당한 A사에서 전기, 설비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6명은 2012년 당직 근무에 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특전업 수당과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직 근무 중 휴식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 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직 근무 중 접수되는 애프터 서비스 요청이 주간보다 적기는 하지만 전담 직원과 당직 근무자들이 함께 업무를 하는 주간과 달리 당직 근무 중에는 당직 근무자들만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업무 강도가 주간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당직 근무 중 휴게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아 평일 당직 근무의 경우 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당직 근무의 경우 각 5시간을 원고들의 휴게 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시간의 근로에 대해 통상 근로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에서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온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경영 방침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미국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아마존 창고에서도 다음 달 노조 결성을 위한 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미국에서 많은 노조 결성 활동이 우편 투표로 진행되어 온 것과는 차별화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배서머 물류창고 직원들도 노조 설립 투표를 했지만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결성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 노동관계위원회에서 사측이 부적절하게 투표를 방해했다고 판정하며 재투표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투표는 다음 달 25일까지 우편으로 진행되며 개표는 내달 28일입니다. 아마존은 노조가 직원들을 위한 최선의 답은 아니라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왔습니다. 노조가 요구할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직접 협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게 아마존의 입장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